친부 살해 혐의로 19년째 무기징역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수 금오도로 여행을 왔던 부부의 아내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해경 조사 결과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에서는 다가오는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푸른 빛으로 물든 봄동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의 대표적인 봄축제, 광양 매화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는데요. 축제를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첫 재판이 해남에서 열렸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재심 결정을 받은 첫 사례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의 양주에 30알의 수면 유도제를 타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 씨. 1년 뒤인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9년 3월 6일 드디어 김 씨의 첫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만입니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기도 합니다. 6일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씨의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지만 김 씨가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저희 쪽은 이제 오염된 증거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증거는 부동의한다라는 말씀하셨고 재판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공판 준비 기일의 취지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 준비 기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쟁점 정리 다시 하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경찰이 결정적인 살해 동기로 보고 있는 보험 역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으로 살해 동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모부의 진술과 김 씨가 살해 2달 전인 1월에 아버지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보험 8개를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의 집을 수색하고 수사 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신혜 씨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해 연말 한 중년 부부가 여수 금오도로 여행을 왔다가 아내가 탄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해경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A모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B모 씨와 재혼한 지 2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차량에 탄 채로 바다에 빠진 아내를 멀리서 바라보는 한 남성. 아내를 구조할 생각이 없는 건지 유유히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와 후레쉬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여수 금오도를 찾은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고의로 충돌하고 차 파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내리고는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 탄 아내와 차량을 그대로 바다로 돌진하게 뒀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 47살 비모 씨는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7억 5천만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지금 물에 빠져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자기는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남편 A씨가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확인 결과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기어는 중립 상태, 조수석 창문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려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 20여일 전에 비모 씨와 재혼한 뒤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바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편 A모 씨를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맞았습니다. 요즘 전남 진도에서는 봄의 길목에서 만나볼 수 있는 봄동수확이 한창인데요.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알맞게 자란 봄동수확 현장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탈진 언덕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풀레음이 가득한 들녘 곳곳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안악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추의 일종인 봄동을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이른바 떡배추라 불리는 봄동. 배추보단 수분이 적어 아삭한 식감이 좋고 단맛 또한 일품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큽니다. 눈이 오면 눈도 맞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서리가 오면 서리도 맞고 너무 더운 자연적 환경을 극복하고 크는 채소이기 때문에 맛도 아삭하고 씹는 식감도 틀립니다. 전남 진도에서 생산된 봄동은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쌈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열량이 낮고 비타민이나 섬유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웰빙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쌈채소는 기본이고 양념에 무쳐 먹는 겉절이나 된장국 같은 국거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된장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김치도 담아요. 그러면 또 색다른 음식이라 요즘에 진짜 맛있거든요. 한 해 진도의 봄동 재배 면적은 170헥타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연간 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5kg 한 상자당 가격은 2만 원 선. 농한기를 맞은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한기 대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서울, 대구, 부산, 경양 각지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서 겨울철 잃어버렸던 입맛을 살리는 채소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건강한 땅심을 갖춘 남도의 들녘. 아삭한 식감의 봄동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남도의 대표적인 봄축제, 광양매화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찌감치 따뜻해진 날씨에 축제를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매화축제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서채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광양 섬진강변이 짙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삭막하던 겨울을 이기고 가지가지마다 소담스럽게 피어난 매화가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인 8일에 개막합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봄꽃 개화가 일찍 시작돼 축제 일정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란 주제로 다안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매화축제에는 나들이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축제 개막식으로 축제 첫날에는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어린 연어 방류 행사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음악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색 있는 공연 이외에도 축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광양의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올해는 전 시민들이 이 축제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날을 지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자랑거리를 홍보한다든지 또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차 없는 도로로 운영합니다. 또한 이번 축제와 연계한 농촌 테마 캠핑 체험과 대표적인 관광지 먹거리를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광양시는 올해에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광양 매화축제는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지 서채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평년보다 날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이번 축제 일정이 앞당겨졌는데요. 본격적인 축제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시작 전부터 이미 수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매화마을과 섬진강 일대를 찾아서 일찌감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매화마을 일대도 나들이 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인데요. 매화축제를 미리 찾아온 시민들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섬진강 둘레를 끼고 돌아오는데 홍매화 너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홀딱 반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는 꽃이 좀 일찍 피어서 우리 너무 황홀하게 지금 보고 있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미세먼지 많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날씨도 좋고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네, 올해는 특히 홍매화가 만개해서 이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는데요. 광양시 홈페이지에서는 축제장과 실시간 개화 상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축제보다 훨씬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막식 대신 조금 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별도의 개막식 대신에 광양과 구례, 하동 3개 시군이 함께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어린 연어 방류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매화꽃길에서 DJ박스가 운영되는데요. 이 DJ박스 앞에서는 21살 청춘 남녀 커플이 21번째 축제를 기념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자매도시인 하동의 예술단 공연과 수월정에서 열리는 야간 버스킹과 같은 다양한 음악 공연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16일 토요일에는 매화문화관에서 음악가 장사익과 김용택 시인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두 예술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축제를 찾는 나들이객들은 이 볼거리만큼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해 기대감도 높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있다면서요? 네, 먼저 느랭이골부터 매화마을까지 걷는 매화꽃길 힐링 걷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코스를 걸으면서 활짝 핀 매화 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매화마을 곳곳 꽃놀이 명소마다 축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서 매화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광양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축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해서 주말 축제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또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캠핑 코스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아리 마을과 끝들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 코스와 고사 마을에서 진행되는 농촌 체험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매화축제 관광객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아마 교통과 주차 문제였을 텐데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보 통행로가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 부분은 올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매화축제장 근처에는 항상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광양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섬진강 둔치와 매화주차장에 승용차와 대형버스 주차 공간을 각각 분리했고 소형차와 대형차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또 매화 삼거리부터 외암마을 구간에는 임시주차장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둔치 주차장에서 축제 행사장까지는 관광객 통행을 위한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됐는데요.
이 구간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교통지도요원 1,300여 명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봄꽃축제라는 명성답게 알찬 프로그램들이 기대됩니다. 서채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전자복권인 이른바 파워볼 당첨 정보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24살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파워볼 전자복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5명에게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SNS에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주민들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 주민 1000여 명은 박 전 군수가 고흥만 인근에 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서류를 가짜로 작성해 싼 값에 부지를 파는 등 건설사가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경찰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다시 배정했다며 공정성을 위해 수사관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고흥만 인근에 복합 관광시설을 짓기로 건설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10층 규모의 콘도가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후보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모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특례 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자료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모두 1,107건으로 2조 6,0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 발주 물량은 615건으로 4,033억 원 규모이고 시군은 9,492건, 2조 1,969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공사가 7,801건, 2조 3,044억 원이고 용역은 2,306건, 2,95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 건설 물량은 7,503건으로 1조 7,84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발주 시기와 공사명, 공종과 발주 금액, 발주 부서와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도는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도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한 곳이 추가로 개설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에 대한 증설 승인을 받아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은 목포와 순천, 나주 등 3곳과 무안의 1개의 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인 군 네이버스가 맡아 운영하게 되며 장소는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6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당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여성당원들은 열린 영상 제안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와 정치 참여 확대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 2건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고흥 문화회관 인근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은 동강면 인근에 탁구와 농구 등 생활체육과 각종 실내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체육관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고비용과 저효율 논란이 일었던 전남지사 한옥 공간에 대한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용도 전환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이 미세먼지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호화판 논란을 불러왔던 전남도지사 한옥 관사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비효율 호화판 논란을 일으켰던 전라남도 한옥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매각이 초일기에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네. 2006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에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지어진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8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안채, 사랑채, 문간채 이렇게 3개 공간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네. 여기에 지어진 금액만 하더라도 약 그때 당시 1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한 2억 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관리비도 이제 무시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옛날 이 도지사 공간이라든지 시장 군수 단체장에 대한 공간들이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고 옛날 관선 시대 때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었죠. 네. 근데 지금은 민선 7기 아니겠습니까? 관선 때야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내게 되면 1, 2년 근무하다가 또 타 지역으로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족들하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지만 네. 지금은 민선 시대 아니겠습니까? 관사가 필요가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각종 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네. 도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납부한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근무하면은 근무 끝나고 나면은 관용 차량도 쓰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쭉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군관민. 그러다가 이제 민관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관존 민비에서 관이 먼저고 우리 민은 나중이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네.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걸 타파한 게 오래전에 민선 1기에 2장에서 군수가 됐던 남해군수 김두관 전 네. 남해군수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집에서 다녔어요. 네. 자기 집에서 관용 차량도 안 쓰고 완전히 공무로만 관용 차량을 쓰고 출퇴근도 자기 사적인 용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네. 자기 자가용으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그렇지만은 이 전라남도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호화판이에요. 사실 네. 가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상당히 다행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도민의 재산으로, 도의 재산으로 옮겨서 그걸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이왕 이렇게 됐으면은 김영록 도지사께서 김두관 지사처럼 꼭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꼭 굳이 또 몇억 원대의 주상복합의 관사를 또 얻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이 좀 오게티라 갈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혈세 낭비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당연히 우리 송 대표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은 공과금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이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 공간 비용도 비용이고 운영 비용도 비용이고 네. 그래서 전라남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가요 2억 이상이 들어요. 네. 그럼 2억이면 우리 서민 생활로 따지면은 생활비로서 그렇죠. 2억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쓰는 서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호화사치라는 얘기를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도민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라남 도뿐만이 아니라요, 뭐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건 그 주거 그 공간은 아니지만은 관용 차량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항상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중에서 공무원 그 급수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의 예우로서 이렇게 인원과 비서진과 관용 차량이 지급되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되는데 과거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승용차를 그 몇천 cc급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써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 관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 관사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 예우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귀한 외국 사절들이 도지사 관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1년 365일 중에서 몇 번이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관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몇 평 이내로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조직을 그 규정 자체를 좀 둬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그 관리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 민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도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그 비용에 이렇게 충당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강진군을 보면 현재 이 관사를 관광 종합 안내소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호 강진군수가 선거에 이제 출마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관사를 없애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 종합 안내소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한 걸로 돼 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종합 관광 안내소를 만들어 가지고 강진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종합 안내소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관사에 있었던 그런 그 좋은 수목들, 그 뭐 단풍나무라든지 메가나무라든지 이런 무슨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다 그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전부 이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칭찬받을 일이다. 군수가 관사를 폐쇄하고 관광 종합안소에서 절차에 차서 모가나무, 메가나무에서 또 강진만의 갈대 축제장으로 그 수목들을 다 옮겨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켰다는데 상당히 열린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단체장들의 그런 열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외에도 어떤 저희가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민주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간이 있게 되면은요 퇴근 후에 공간이 가더라도 근무의 연장입니다. 근무의 연장이 되는 거 그러면은 그 단체장만 근무의 연장이 됩니까? 아니죠. 비서진들 그다음에 그 모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럼 그 공무원은 24시간 공무원은 교대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이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화하고도 상당히 그 직원들의 근무에 있어서 근무 형태의 민주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는 도정에, 군정에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에 다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요, 비선이 없어져요. 공간이 있게 되고 공간이 있으면은 사모님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은 도지사는 그 시장 군수는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선으로서 비리의 그 원상까지는 아니지만 비리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없애는 것은 그런 그 행정적인 그런 그
행정의 투명화 이런 부분 그 방지 효과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정말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 대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특히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가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방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민희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김영록 도지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 뭐 3억 2천만 원인가 주고 매입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사를 폐지하거나 용도를 좀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추세가 지금 민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선 시대 때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민선 시대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벌써 민선 7기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 그 관사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낭비 플러스 시대에 역행하는 그 민주자치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의 투명화, 비리의 그 채널을 미리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종합 안내소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도민들에게 이제 그 개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으로 갈지 아니면 관광 자원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에 시장 군수 관사가 있는 부분 도지사 공간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22개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의 관사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진군 빼고 이제 21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관사에 대한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나 아니면 시민, 군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관사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무지가 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 군수나 도지사 이런 공간 같은 경우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부인, 계장부인, 주사부인 다 와가지고 김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거기서 다 묘한 그런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태다. 구습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죠. 네, 정말 앞으로 이 주민을 위한 관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개인 판단에 따라 이 존치가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사회적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국이 정말 뿌였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뒤 지난 2월 22일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세먼지가 아주 그 뿌옇게 아주 그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 답답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 원인 자체가 지금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하고 중국의 그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 그다음에 그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매연, 또 그 일반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10마이크로메타, 1마이크로메타는 1000분의 1mm인데 이 아주 작은 그 오염물질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22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약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그 공업단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소각장
소각자리나 또 건설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방지책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오거나 왔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늘 경유 차량이 이제 늘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하는데 자꾸 이제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만만한 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차량부터 이부제로 하고, 근데 민간인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공 뭐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 리스크가요. 옛날에는 이제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 피해만 있었지만은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그 리스크라는 게 태풍제, 자연적 태풍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오지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사실은 공해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보건 건강에 주는 리스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도 실질적인 보건 복지 차원에서 이거 상당히 방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단순히 뭐 마스크 써라 하고 또 행정적으로 문자를 줘가지고 빨리 그 대체라라고 이런 수준을 넘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그 방지책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이유는 유해 물질 때문인데요. 특히 전남은 산단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걱정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 쪽 동부 지역에 산단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정말 문자 그대로 미세먼지예요.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체내에 축적돼가지고 엄청난 그 질병을 발생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당국에서 철저한 이런 그 대비책과 계몽책이라든가 할까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우리 그 서남권이 또 안심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경유 차량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 그 이부제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에는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그 유해 물질에는 그 와항산 가스하고 질소, 산화물, 그다음에 나바고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아주 포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차량 이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차량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국회는 통과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출입증 뭐 그건 상관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부터 좀 설선수범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차량 이부제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부권에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공단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뭐 80%로 제한하고 가동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나는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뭐 마스크 쓰고 뭐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시키고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깊이 있게 좀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기청정나무 5,000그루를 심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나무를 당장 이렇게 심는다라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심어 나가면은 뭐 효과는 있겠죠. 뭐 우리 강산 푸르게 옛날 뭐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황사. 이것을 좀 외교적인 노력을 좀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중국 국민들도 이렇게 뉴스에나 보도되는 거 보면 중국 쪽에서도 아주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외교부에서 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또 이게 뭐 어디 뭐 막을 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지리적인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완도군인데요. 이제 완도군의 그 신유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얘는 이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사실 2차적인 방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삼겹살 먹으면은 그 중금속이 배출된다 해가지고 3.3대이 해가지고 하듯이. 그런데 신우철 이 안도 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인드가 아주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정 해역에서 나는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라든지 갯벌이라든지 해초류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은 당연히 미세먼지나 중금속이 배출되고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켜가지고 관광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그 만성 질환 치료하는 해양 그 상품화하는 그런 안도군의 어떤 기지락 할까요? 재치락 이런 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2차적인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책이나 비상저감 조치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차량 2부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요. 정작 많이 미세먼지를 내고 환경오염물질을 내는 화물차 단속은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자가용, 소형 자가용 차량만 이부제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화물 자가용 차량이라든지 정말 화력발전소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하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건 환경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차원에서는 원천적인 차단에 대해서 그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우리 그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관행적으로 해왔던 아주 루틴한 그런 대책만 가지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없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매연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2, 3일간 그 면책 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 면책 사유가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1월 14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무려 그 1,514건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생계형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가 오래됐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들이 또 매연을 많이 발생하게 하죠. 이런 그 차량들을 그만큼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그 매연 또 그 여러 가지 그 공기가 정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이런 부분들을 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조치를 강하게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애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적합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호화스러운 공간은 열악한 전남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여지 보면 매각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저감 조치를 통해 전남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구분한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최악인 5단계 상황인데요.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곳에 연무가 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 주간 날은 포근하겠는데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